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의 이슈의 연우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이슈 지역은 바로 흑석 뉴타운인데요. 흑석 뉴타운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해주실 우리의 영원한 멘토 이영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 시간은 또 흑석 뉴타운을 다녀오셨다고 해요. 네. 네네. 흑석 뉴타운에 대한 그 소개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흑석 뉴타운은 이제 9호선이 지나가는 황금 노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이제 까만 돌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흑석동이라고 얘기가 됐고, 지금은 이제 금석동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건 흑석동 자체가 이제 중앙대가 자리를 잡으면서 중앙대로 인한 주변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하숙을 치고 하숙을 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대학가 주변에 있었고, 또 하나 발전은 어떤 거였냐면 중앙대가 있으면서 거기 중앙대 병원이 들어섰죠. 중앙대 병원이 들어서면서 거기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됐던 거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흑석 뉴타운은. 어느 거에서 주목을 받았냐면 흑석 7구역인 아크로리버 하임이라는, 대림 아크로리버 하임이라는 거가 되면서 급속하게 이제 금속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현재 그 흑석동의 대장 아파트죠.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러면 흑석역 주변부터 한번 다녀오신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삼입니다. 오늘은 항상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은 주목을 받는 흑석 뉴타운에 나왔습니다. 흑석 뉴타운은 1구역부터 시작해서 11구역까지 있는데, 구역 폐지는 한 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다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하게 남아있는 11구역, 1구역, 2구역,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장소가, 뒤쪽으로 보이는 게 양쪽이 빗물 펌프장입니다. 여기가 비가 많이 오면 모이는 데고, 그 다음에 좀 저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흑석 1구역, 2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걸림돌이 돼 있었는데, 이건 합의가 다 끝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둘러보시죠. 네, 박사님, 그러면은 그 빗물 펌프장 같은 경우는 그 재개발 후에 어떻게 되나요? 그 사용 용도나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공공 참여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흑석 뉴타운 2구역 내에 빗물 펌프장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면 나중에 공공으로 해서 지하를 대규모 이제 공사를 해서 그 밑에는 빗물 펌프장을 사용하고 위에는 공원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남역도, 우리가 있는 강남역도 한동안 뭐 물에 잠겼던 적이 있었죠. 폭우가 오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서울시가 어마어마한 터널을 뚫고 빗물을 모으는 작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완공된 걸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빗물 펌프장의 가장 주요 임무죠. 내놀다가 비 올 때만 사용해요. 폭우 올 때만. 네네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준비된 영상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흑석 7구역이 변화되어 있는 아크로리버 하임과 앞으로 진행될 2구역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길에 대한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흑석 7구역 아크로리버 하임이 2구역, 흑석 2구역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조망권, 여기 이제 보시면 조망권이 있는데 그 조망권을 가리게 됩니다. 과연 이게 흑석 2구역이 진행된 게 흑석 7구역한테 유리할지 안 유리할지에 대한 거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박사님, 그 2구역이 7구역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면 흑석 뉴타운에 대한 전체 지도입니다. 이 바라보는 쪽이 남향입니다. 남향. 남향이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7구역이 여기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바라보는 게 우리가 남향으로 정남향으로 바라보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꺾어서 남서, 남동 이런 식으로 바라보죠.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구역이 걸리죠. 네네. 이렇게. 그럼 여기가 고층이 들어가요. 고층이 이렇게 고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쪽, 이렇게 바라보는 쪽에서 걸리게 되는 거죠. 조망권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역 자체가 지금 초고층으로 올라가요. 여기가 지금 이제 서울 공공 재개발로 들어가는 바람에 40층 이상이 지금 예상이 돼 있어요. 아직 뭐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SH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40층 이상을 지금 몇 개 동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치에 있는 아크로리버하임에 위치해 있는 것들이 여기에 걸릴 수가 있죠. 네, 박사님, 그러면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그 조망권 얘기하셔서 그런데요. 그럼 7구역 같은 경우는 조망권을 차라리 강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명수대 현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답하기 전에 명수대 현대가 이 아파트 강변 쪽으로 속해 있는 데가 북측을 바라봐요. 네네네. 예, 강변을 한강을 바라보는 거죠. 한강을 바라보는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어요. 조망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걸리죠. 조망이라는 것과 우리가 조망권, 그러니까 한강 조망권과 뭐가 걸리냐면 우리가 온도라는 거, 남향권에 대한 거가 이제 걸리게 돼요. 이게 두 개가 충돌했을 때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조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조망 선택하는 게 몇 개 동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조망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한 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지만 이 앞쪽으로는 조망이 안 되죠. 이렇게 앞쪽으로 있으면 이쪽은 조망권이 형성이 한강 조망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이쪽을 바라보는 우리가 얘기하면 서달산 쪽을 바라보고 현충원을 바라보는 쪽이 이 구역 쪽에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역 이쪽을 바라보는 게 막힌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질문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언제나 할 때 이 두 가지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강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강을 포기할 수 없지만 이쪽은 한강을 포기 안 하겠죠. 우리가 얘기하면 오래된 명수대 현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이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안쪽에 있는 데들은 한강 조망이 되지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네, 박사님, 그리고 보니까 또 그 2구역과 7구역 사이에 또 도로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 도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또? 도로의 역할은 뭐 차가 많이 다니는 거죠. 근데 흑성 뉴타운,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나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도로 확보예요. 도로 확보. 그동안 너무 힘들죠. 도로가 나온다라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 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메인 도로가 나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뉴타운에, 그러니까 흑성 뉴타운에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의 길, 이게 A, 그 다음에 B.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는 2구역과 지금 1구역 사이로 해서 9구역 사이로 나오는 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로 나오는 9길.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사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꽉 막힌 도로가 되죠.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서 있던 자리가 이쪽에, 여기가 빗물 펌프장이 있는 데입니다. 네네네. 조금 전에 봤던. 네. 여기가 빗물 펌프장이 있었던 자리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차량을 갖고 이동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편리해지죠. 막히는 게 없이. 그런 것들이 가장 이동선에서 편리하죠. 이게 없었을 때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6구역, 4구역 이쪽에서 빠져나오는 쪽에서 유일하게 이쪽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정체가 좀 심했겠네요. 정체가 시내 가는 것보다 여기 정체가 더 심해서 아침에 여기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었던 거죠. 그런 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리해진다 이렇게. 네, 그럼 계속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딘가요? 흑석 뉴타운이 1구역부터 11구역까지가 있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10구역이 구역 해지가 됐어요. 구역 해지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구역 해지가 되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빌라나 다세대나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런 걸로 다시 지어지는 존치 지역이죠. 예. 박사님, 그러면 이런 그 존치 구역에 있는 이런 다가구 주택에 투자하는 건 어떤가요? 여기 이제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대학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대학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두 가지가 젊은 층이나 환자나 이런 거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다가구 주택이 수요가 많죠. 수요가 많이 있고 주변이 다 개발됨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빠지고 싶어 했던 지역이에요. 다가구로 인한 수익성이, 그러니까 월 수익을 노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다가구 주택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단독이나 이런 걸 사서, 뭐를 하냐면 다가구를 짓는 거죠. 아니면 이제, 다세대를 짓거나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너무 이제, 디지값이, 그러니까 토지값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수익성이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박사님. 아무래도 보니까 이 도로변에 있는 상점가나 건물들은 반대가 심할 텐데 또 이 안쪽에 있는 소형주택에 계신 분들은 찬성의 입장이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재개발 진행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래서 참 어려웠죠. 지금도 흑석 2구역인데 흑석 2구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재개발 진행하는 게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공 참여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상가 쪽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뭐 진짜 목숨 걸고 할 정도로 저 같아도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앞에 대학 있지, 그렇죠. 병원 있지, 그리고 자기 영원한 자기 땅이고 자기 상가인데 나중에 뭐 이렇게 개발돼 가지고 거기에 상가를 갖는다 하더라도 좀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으니까 또. 그렇죠. 장사도 잘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수익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관리처분 법상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그러니까 뭐 1+1이 나온다 할지라도 상가를 면적 대비로 받는다 할지라도 뭐 자기 빌딩 갖고 있는 거하고 구분 상가로 들어가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반대를 아마 목숨 걸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공공 참여형으로 가게 되면 반 이상만 찬성하면 강제로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SH에서는 LH에서 한 게 아니고 여기는 SH에서 들어오는데 SH에서는 지금 용적률도 500% 이상으로 올려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사실은 안 받게 해서 원래는 한 3,900만 원 정도 일반 분양을 하면 예상이 되는데 4,200, 4,300 정도까지로 분양을 올려줘서 비례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율이라는 거는 사업을 했을 때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뭐가 되냐면 조합원이 100% 이하면 조합원이 자기 분담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례율 자체가 분양가를 올려주고 세대수를 용적률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비례율 자체가 한 84% 정도에 나오던 거에서 105%, 4% 정도로 비례율 자체를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이제 더 올려달라고 분양가를 더 올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준비된 1구역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흑석 1구역 쪽에 나와 있는데 흑석 1구역 자체가 2구역도 그렇지만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메인 도로에서 한 4m 정도 이렇게 다운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빗물 펌프장이나 여러 가지 관적인 문제, 공공적인 문제가 좀 걸리기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나오면 이제 올라가게 되죠. 지형 자체를 올리게 돼 있어요. 메인 도로만큼 올리게 된 만큼 이제 한강을 조망한다든가 여러 가지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구역 더 둘러보시죠. 네, 박사님, 그 1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대로변, 역세권, 한강을 끼고 있는데 그럼 재개발 시에 타 지역에 비해서 그 메리트가 어떨까요? 상당히 좋죠. 1구역.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저는 좋은 구역으로 흑성 뉴타운 1구역부터 11구역, 19구역은 물론 이제 구역 해제가 됐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구역을 꼽으라면 저는 사실은 7구역보다 9구역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조망권에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단지로서는 9구역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2구역이나 1구역으로 봅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은 좀 좋게 보는 게 1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추진의 단계고요. 실질적으로 뭐 추진의 단계가 제일 늦을 수가 있어요. 아마 제일 늦게 아마 지어질 것 같고 그런데 1구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다가구 주택들이 많습니다. 중앙대, 아까도 얘기한 중앙대 병원이나 중앙대학이 있는 바람에 여기는 아직까지도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가 굉장히 많이 다가구에 거주를 하세요. 또 하나는 시장도 재래시장하고 굉장히 가깝고 해서 사실 인기가 있고 이게 지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평지형에다가 고층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는 2구역과 마찬가지로 공공에 의한 걸로 아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망권도 어느 정도 나오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흑성 뉴타운 첫 번째 시간, 흑성역 주변에 있는 1구역과 2구역 그리고 존치구역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흑성 뉴타운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